자, 2강 들어가죠. 2강 들어갑니다. 항상 현재는 양도일 현재다.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을 따질 때는 취득일 현재예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샀다면 2년 거주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조정대상 지역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를 갖고 따진다는 거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뭐다? 주택의 부속 토지도 비과세 주죠? 밑에 아까 설명했잖아요. 1번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가 한도다.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죠? 한도. 5배, 10배를 한도로 한다. 도시지역, 네.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10배. 자, 넘어가자고요. 넘어갔어요? 자,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기본만 알면 돼. 자, 373쪽 2년 이상 보유할 것. 2년 이상은 언제를 얘기한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첫 번째 밑줄고 양도일 현재 몇 년 이상 큰 것만 보면 돼. 기본 강의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이번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죠. 조정대상 지역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언제 취득하는 거야 이거?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 우리가 대책이 뒤지게 많아요. 여기 보세요. 대책이 17년 8.2 대책이 있고 18년 9.13 대책이 있고 19년 12.16 대책이 있고 20년 7월 10일 대책이 있고 올해 2월 4일 대책이 있고 앞에도 뒤지게 많아.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규제지역 발표 이후에 취득하는 거야. 이후. 그럼 이전에 취득하면 2년 거주 안 따져. 물어볼 때만 2년 거주는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거야. 그럼 이전에 모르고 취득한 거는 2년 거주를 안 따진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줄 이후에 취득한 것만. 그럼 이전에 취득한 거는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양도일 현재. 이후. 자, 그리고 밑에 3번 보유기간은 아까 배웠죠?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 취득일은 언제야?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언제야? 잔금 받은 날. 묶어서 뭐다? 대금 청산일, 잔금 청산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로 따지고. 자, 넘어가죠. 그리고 비과세는 절대로 복잡하게 출제가 안 돼요. 큰 것만 일단은 기본 강의에서 알아두면 된다고요. 자, 4번 꼭대기 다만.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이에요. 2주택 이상. 몇 년이요? 2021년. 집이 2개가 있어. 갑돌이가 A주택, B주택이 있다고요. 올해 집 2개가 있어. 하나 팔았어. 하나 팔았다고요. 그럼 먼저 파는 거는 원칙이 과세야. 알아들었나요? 세금 내 원칙이. 집이 2개 있다 이걸 팔았다고. 그럼 하나를 비과세하죠? 그럼 집이 2개잖아. 갑돌이가 A, B 주택. 그럼 먼저 파는 거는 어떻게 한다? 원칙이 과세. 이거 하나 남았잖아. 이게 하나 남으면 요건이 충족되면 뭐를 하는 거야? 비과세. 요건이 몇 가지야? 4가지. 1세대 거주자가, 그죠?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됐을 때는 비과세 주잖아요.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뭐다? 이에는 2년 보유, 2년 거주를 어떻게 따진다? A주택을 처분했죠? 처분한 날로부터 다시 2년을 따지는 거야. 하나가 됐을 때 다시 따진다는 거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2주택 이상이잖아. 꼭대기. 자, 괄호는 필요 없고 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의 주택을 모두 팔았어. 모두 팔아서 하나 남았잖아. 하나 남았을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이거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따지는 거야. 새롭게 따진다 이거지. 과거의 보유기간은 없어지는 거야. 1주택을 보유했지?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몇 년 거주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보유는 하나 남았을 때 어떻게 따진다?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과거의 보유기간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다시 2년을 보유해야 돼. 단 조정, 여기는 책이 없죠?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다시 몇 년 거주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다시 따진다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보유기간을.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이에요. 여러 개 있다. 다 팔고 하나 남았어. 그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그 책에는 없지만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2021년부터 시행되는 법이다. 자, 그 다음 2번 예외. 예외 별 딱 붙이고. 예외는 뭐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특례다. 특별규정. 이거는 여기 보세요. 항상 팔아먹을 때는 양도 1년제 2년 보유해야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죠. 이거를 안 따지겠다. 자, 집이 몇 개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 집 한 채를 얘기하는 거야. 원칙은 팔아먹을 때 2년 보유해야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를 해야 돼. 양도 1년제 팔아먹을 때. 그래야 비과세잖아. 그래 이거 안 따지겠다 이거지. 그래서 보유기간, 거주기간 그 얘기예요. 세 번째 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안 따진다. 집 한 채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아파트에 입주했다.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에 이거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이 들어가잖아. 집 없는 자가. 그죠? 분양받으려니까 돈이 모자라. 보증금 내고 월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다 공공임대주택 다 마찬가지다. 근데 무슨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거주기간이 밑줄 그어 5년 이상.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만 됐다면 보유기간 안 따진다.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2년 거주 안 따진다. 그 뜻이에요. 포인트가 몇 년 이상이라고? 5년 이상. 보유기간이야? 거주기간이야? 거주기간. 그럼 5년은 언제부터 따져?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야. 밑줄 그어. 임차일. 절대 취득이라면 안 돼요. 취득일은 잔금이 끝난 거예요. 임차일. 왜 임차일이야? 월세 내는 거니까. 5년 이상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취득일부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5년이에요? 왜 5년이냐고요? 이거는 만약에 민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5년 살다가 건설회사와 협의해서 분양이 전환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택은 비과세를 해준다. 첫 번째 뭐다? 실거주야 실거주 5년 이상. 그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2년 보유 안 따진다.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2년 거주 안 따진다. 그 얘기예요. 5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자, 그 다음 오른쪽. 1주택이 뭐 당합니까? 수요.
내가 살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수용당하잖아. 그럼 수용당하면 역시 뭐다? 보유 거주한 땅이고 비과세한다. 수용. 근데 과로가 있잖아. 요건이 충족돼야 돼. 이 집은 언제 취득해야 돼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후에 취득하면 2년 보유 거주 따자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수용당하면 비과세다. 그러나 일부가 수용되고 일부가 남아있죠? 그럼 잔존주택은 팔기가 어렵잖아.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5년 이내에 팔면 된다. 요건이 5년 이내야. 이게 요건이야. 오른쪽 팁에 나왔네. 잔존주택. 부수토지를 말합니다. 몇 년 이내에 팔아? 5년 이내. 요건이 5년 이내. 그러나 3년 이내 하면 틀려요. 막 우겨. 요건이 5년 이내야. 3년 이내면 왜 틀리냐? 5년 이내에 들어가는데 요건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나 3년이 되는 날 양도하면 맞는 거야. 5년 이내에 들어가니까. 5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틀린다고요? 그 4년은 안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도 요건은 책에 찍혀 있는 대로 숫자가 등장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해외 이주. 집 하나. 이민 가잖아. 자, 이민 갈 때는 요건이 혼자 가면 안 돼요. 미출고 세대 전원 출국. 기러기가 되면 안 돼요. 세대 전원. 전원. 이민 가는 거라고 이민. 그럼 이거는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파는 거야? 2년 이내. 3년을 안 주고 이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거죠. 이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었지만 혜택을 주는 거야. 근데 지금 빨리 팔아라. 요건이 몇 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하면 틀려. 그러나 2년이 되는 날 팔았다. 그러면 맞는 거야. 범위니까. 2년 이내 팔아라. 3년 이내 팔아라. 틀린 거라고요. 2년 이내. 자, 그 다음 장기 국외거주. 이것도 뭐다? 장기 국외거주. 왜 가는 거야? 근무상. 해외로 발령을 받았어. 배우자가. 또는 애들 취약 때문에. 중요한 거는 국외거주는 몇 년 이상 가야 돼? 1년 이상. 6개월 만에 돌아오면 추징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가야 돼요. 그 역시 혼자 가면 안 돼. 세대 전원이 가야 돼. 요건이 세대 전원.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역시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 그러면 보유거주 안 따진다. 그래서 4번, 3번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세대 전원이 가되. 팔아먹을 때는 무한대가 아니라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에 팔아라. 자, 그 다음 5번.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 집 하나인데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다른 시군으로 이주, 이사 가는 거라고요. 이사. 그래서 이사 갈 때는 2년 보유 안 따진다. 뭐만 따져? 1년 이상 실거주. 거주했다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왜 가는 거예요? 근무상, 취약, 질병치료.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사업상은 2년 보유해야 돼요. 근무상, 정금 같은 거.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뭐라고요? 1년 이상 거주. 보유하면 틀려요. 1년 이상 거주. 그럼 2년 이상 거주하면 틀린 거지? 그러나 6개월 동안 거주하면 과세 비과세? 6개월 동안 거주하면 과세 1년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건이 뭐라고요? 1년 이상 거주. 그럼 2년 이상 거주하면 틀린 거요. 그러나 2년 동안 거주하고 그러면 맞는 거죠? 범위니까 비과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집이 하나인데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5가지 사례가 있다.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2년 보유 안 따진다. 조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2년 거주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럼 숫자 정리를 잘해야 돼. 임대와 수용은 5년, 5년이야.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이민 가거나 국외 거주는 숫자가 2년, 2년이야. 가장 잘하는 거 이거잖아. 2년아 출국 그만해라. 이거 같이 살자. 2년아 출국 그만해라. 2년아 이민 가지 말아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배웠다? 집 하나인데 뭐를 안 따지는 주택이다? 팔아먹을 때 2년 보유, 2년 거주를 안 따지는 주택도 있다. 다른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6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나와 있죠?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지금부터 집이 2개야. 집이 2주택인데 하나로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특례주택이 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집이 몇 채라고요? 2채. 2채야. 근데 하나로 봐서 비과세 주는 주택이 있다. 넘어가요. 주거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야. 일명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갭 투자한다 그래 이거 보고. 그러나 법은 갭 투자라고 안 나와요. 일시적으로 2개가 됐다. 왜 2개 됐어? 대부분 갭 투자하잖아. 어떻게 하나 갖고 있다가 팔고 다시 하나로 이사 가잖아. 또 팔고 하나 이사를 하고. 갭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재산이 많아요. 5번만 옮겨 다니면 보통 10억, 15억 이상 버는 거예요. 특정 지역은. 그런 거 해봤어요? 팔고 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절세하는 방법의 하나라고요. 좋은 쪽으로. 그러나 정부는 갭 투자를 못하게끔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죠. 자, 첫 번째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시적으로 집이 하나 있어. 종전거 9주택이죠. 여유 자금이 있어서 하나를 더 취득했어. 신규. 이렇게. 그럼 집이 몇 개야? 2개. 집이 2개예요. 일시적으로 2개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2개가 됐죠? 이거를 있잖아요. 1, 2, 3 법칙이라고 그래요. 2개가 됐을 때는. 1, 2, 3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를 취득할 때는 1년 지나서 이해를 사야 돼. 막 사면 혜택이 없어. 1년 지나서 새로운 걸 사야 돼. 이거 사고 1년 지나서 사야 된다고요. 이거를. 6개월 만에 사면 먼저 파는 거는 무조건 과세예요. 그리고 2는 뭐다? 팔아먹을 때는 몇 년 보유? 2년 보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뭐야? 2년 거주.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돼. 이게 1, 2, 3 법칙이에요. (1년) 지나서 이거를 취득하고 팔아먹는 주택은 양도 1년제 2년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돼요. 팔아먹는 거는 뭐다?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칙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3년 이내에 팔지? 그럼 2개지만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비과세한다는 게 아니에요. 2개지만 하나로 본다. 그래서 뭐가 충족이 돼야 돼? 팔아먹는 거 요건이 충족되면 뭐 해준다? 비과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로 본다. 두 번째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2개 있을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꼭대기 나왔잖아요. 자, 괄호는 보지 마세요. 자, 1년 이상 지난 후 네 번째, 세 번째 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찾았어요?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칙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그러면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본다야 본다. 2개지만 하나로 봐서 이제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요건이 뭐야?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하고 요건이 수없이 많죠? 등기되고 팔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은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해야 돼요. 항상 이에는 뭐다? 양도일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은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 자, 근데 2번. 자, 2번으로 내려왔어요. 자,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야.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야. 알아들었습니까?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야.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럼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가? 이거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기억 1년 이내.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뭐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취득은 똑같아요. 1년 지나서 취득하고 팔아먹을 때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거를 팔아야 된다고요. 기억 1년 이내. 1년 이내 나와 있어요? 그 니은이 나왔네. 니은. 1년 이내에 종전거를 팔아야 돼요. 그 1년 이내에 팔고 기억은 뭐다?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돼. 1년 이내에 이사를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사 가려고 보니까 세입자가 있죠? 이사 못 가잖아. 그럼 2년까지는 유예를 시켜줍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올해부터는 잘 들어요. 올해부터 이거 쓰는 거요.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하나 있다. 조정대상 지역을 취득하면은 원칙은 몇 년 이내에 팔아라? 1년 이내에 팔고 1년 이내에 새 집으로 입주를 해야 돼. 입주를 하려고 보니까 임차인이 안 나가죠? 전세기간이 남아있잖아. 2년 유예를 해준다. 2년은 봐준다는 뜻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뭐다? 네 번째 줄. 신규 취득일 현재 다만 기존 임차인이 거주가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 등에 확인될 때는 임차기간이 끊는 날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인 경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최대 2년을 한도로 한다. 2년까지는 봐준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1년 지나서 취득하고 똑같아요. 팔아먹을 때는 빨리 팔아야 돼. 1년 이내에 팔고 새 집으로 1년 이내에 이사 가야 돼. 이사 가려고 보니까 임차인이 있을 때는 2년 유예를 시켜준다. 즉 2년 안에 입주하라는 뜻이죠. 그 얘기라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교육용이야. 2018년 파리 대책이야. 2017년 파리 대책이 있죠?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 16 대책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쭉쭉 있어. 그럼 2018년 파리 대책이죠? 근데 8월 2일 전에 취득하면 뭐다?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만 하면 돼. 그러나 후에 취득하면 뭐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 거야?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17년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뭐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전에 취득하면 모르고 취득하니까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그러나 후에 취득하면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규제 발표는 파리 대책이 발표한 거예요. 자, 이제 팔아먹을 때. 자, 9.13 대책 나왔잖아? 그럼 9.13도 뭐다? 전에 취득했느냐, 후에 취득했느냐. 그럼 전에 취득하면 앞에 거를 몇 년 이내에 팔면 되는 거야?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돼. 이게 9.13 대책이에요.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팔아먹는 거는 3년 이내에 팔면 돼요. 그러나 후에 취득하면 규제지역 발표 후지 이럴 때는 1년을 줄였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돼. 이렇게. 그 다음 19년 12월 16일 대책이야. 대책이라고. 자, 12월 12일 대책 전에 취득해. 전에 취득하면 이건 2년 이내에 팔면 돼.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후에 취득한 거야. 몇 년 이내에 팔아라? 1년 이내에 팔아라. 이게 지금 배우는 게 이거야. 가운데가 생략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뭐다?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이 고객이 질문을 했을 때 이거 모르는 중개업자들 뒤지게 많아요. 뭐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3년, 무조건 2년, 무조건 1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걸 왜 적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1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교육용은. 그러나 실무는 규제 전에 취득했느냐, 대책 발표 후에 따라 2년 보유, 2년 거주, 2년 거주를 안 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전에 취득하면 뭐다? 3년이야. 후에 취득하면 이건 18년 9.13 대책이야. 그럼 여기서는 언제 대책을 얘기하냐? 19년 12월 16일 대책이야. 전에 취득하면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무조건 중개업자 10명에 9명은 3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고 그래. 그거 엉터리야, 그거.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그래서 세무 신고할 때는요, 세무사들도 머리 아픈 거야.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 폭탄 맞잖아요. 그죠? 법을 명확히 알고 신고를 대행해야 돼요. 후에 취득하면 1년이야. 근데 올해 이제 또 바뀌었어. 20년 작년에 대출받아 이걸 사지? 대출받아 이걸 사잖아. 대출받아 이걸 사면 앞에 거를 6개월 이내에 또 팔아야 돼. 그런 규정도 있어요. 대출받아 집 사잖아. 그럼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빨리 팔아야 돼요. 우리는 1년만 하려고요. 자, 원칙은 뭐다? 3년 이내에 팔아라.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둘 다 조정, 이제 올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법을 해석하니까 1년이 되겠죠? 19년 후니까 1년 이내에 파는 거야.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발표 전에 취득하면 2년도 있고 3년도 있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이 1년은 뭐다?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그러니까 한쪽만 조정 대상 지역일 수 있죠? 한쪽은 비규제 지역은 무조건 3년이야.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만 1년을 쓴다고요. 그래서 꼭대기 나왔잖아. 심화학습 오른쪽. 점.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정 대상 지역의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년 12.16대 이전에 취득했잖아.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럼 이전에는 몇 년 이내에 파는 거야, 이거. 몇 년 이내. 무슨 대책이야? 19년 12월 16일.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이거?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거야. 종전에 종전께 2년이야.
12, 16 대책. 점.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 자, 작년 19년이죠? 이전에 조정된 신규주택을 소개하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면 된다 이거지. 잔금이 안 끝나도 돼.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에 1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계약금을 줬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18년 대책에 나옵니다. 계속 1년에 한 번씩 계속 나와. 이럴 때는 뭐다? 전에 취득하면 3년이고 후에 취득하면 2년이야. 이렇게다가 집값이 계속 폭등하지? 폭등하니까 또 대책을 발표하면서 2년을 1년으로 줄이고 3년을 2년으로 줄였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자, 몇 년 이내 파는 게 원칙이다. 3년.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개가 되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이유니까 몇 년 이내 팔면 된다. 1년 이내. 단 규제 지역 발표 전에 취득하면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뜻이고. 자, 됐고. 자, 그다음 넘어가요. 자, 상속 큰 것만 알면 돼. 3, 7, 8. 자, 이번에는 상속이야, 상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이 끝나면 중개업을 등장할 때는 이런 거를 반드시 알고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고 앉아 있으면 허당이에요, 허당. 이런 경우는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 얘기해야죠. 이런 경우는 3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를 3년 이내에 판다. 법은 2년인데 2년 6개월 팔았다. 과세. 중개업소가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만이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90%가 양도세예요. 자, 그 다음. 자,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됐다. 자,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상속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받는 것. 두 개가 됐다. 그럼 상속은 투기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언제든지 일반 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안 따져요.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팔면은 어떻게 간다? 하나로 본다.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다. 요건이 뭐야?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비과세 주경. 자, 상속받아서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돼 1세대가 밑줄고 뭐를 팔아야 돼?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수 안 따져요. 처분기한 없다고요. 부득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반 주택. 그러면 뭘로 봐? 1개주택을 소유하는 걸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처음은 뭘로 본다? 하나로 본다. 요건이 충족되면 뭐 한다는 뜻이다? 비과세를 한다는 얘기다. 요건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야?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 거주해야 돼요. 상속 끝났네.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 동거복량. 동거복량이잖아.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는 거예요. 동거복량이라고요. 자, 부모님 자녀도 집이 있고 부모님도 집이 있다. 합쳐서 주민등록을 합쳐서 두 개가 됐죠? 그럼 두 개가 됐잖아. 이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처분기한 10년이야. 10년인데 법조문이 먼저 아무거나 먼저 팔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순서가 없어. 이거는 순서 안 따져.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거는 항상 법조문은 뭐다?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요건이 불충족되면 과세를 하게 되겠죠?
10년. 10년 이내 순서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효도주택이니까 아무거나 먼저 팔면 돼. 그럼 10년 이내 인간적으로 누가 먼저 팔 거야? 며느리가 부모님 집을 먼저 팔지. 그래서 비과세 받고 며느리가 돈 챙기고 그래서 용돈 주는 거잖아. 한 달에 5만 원씩 용돈 줘. 그거 한 6개월 주다가 아버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 열받아서 가출해버리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파고다공원 가면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자녀 앞에 올인해가지고 상거지가 된 분들. 왜? 핏줄이니까. 10년이야 10년. 10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팔아도 된다. 먼저 꼭 확인해야 돼요. 먼저. 됐어요? 그럼 나이 따져. 몇 세 이상?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이에요. 만 60세 이상. 장인장모 된다 안 된다? 장인장모도 되는 거야. 그래서 박스 만 60세 이상일 것. 그리고 2번은 배우자의 직계존색 포함 장인장모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는 저희 부모는 뭐다? 둘 다 60세 이상이 돼요. 한쪽만 60세가 돼도 됩니까? 그래서 어머니 나이는 72세. 72세야 어머니 나이. 그리고 남자 나이는 45세.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지. 사별해서 새 시집 간 거야. 한쪽만 60세 이상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잖아.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한쪽만 60세 이상이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3번 부모님이 희귀성 질환, 암 등에 걸렸다. 그럴 때는 60세가 안 되더라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 포함입니다. 60세 미만이더라도 이런 희귀성 질환에 걸리죠. 요양급여를 받은 60세 이상, 즉 암 등에 걸렸으면 60세 미만이라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다 포함한다는 거야. 1번, 2번, 3번은 제외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4번. 이제 혼인이야. 혼인. 자, 혼인에서 보니까 남자도 집이 있고 혼인하고 보니까 여자도 집이 있어. 참 희한한 경우네. 혼인하고 보니까 남자도 집이 있고 여자도 집이 있네. 자, 이렇게 해서 혼인해서 집이 2개가 됐어요. 좌우지간에. 이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이건 5년이야. 5년 이내에 항상 옆에 먼저란 얘기는 순서를 안 따진다는 얘기야. 아무거나 먼저. 그래서 5년. 그럼 1번만 알면 돼. 5년 이내 먼저. 2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숫자 정리 잘해야 돼요. 동거복량은 10년 이내 먼저. 혼인은 5년 이내 먼저. 왜 10년이야? 소도주택이니까 10년 안에 팔면 돼요. 그래서 며느리 열받아라 10년. 혼인할 때는 오래 살아라 5년이야. 그럼 5년 안에 아무거나 먼저 팔면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하죠? 그럼 6년 만에 팔면은 과세를 해. 그러니까 6년째 되는 날은 이혼하고. 그럼 따로따로 살면 또 요건 충족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이내 팔고, 5년 이내 팔고. 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는 보존 목적이죠? 투기 목적이 아니야. 투기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일반 주택을 하나가 있고 문화재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그럼 2개잖아요. 그죠? 2개. 그럼 언제든지 뭐를 팔아야 돼. 일반 주택.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야. 보존 목적. 그래서 5번에 보시면 2번째 줄 뭐만 그으면 돼?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하나로 보아. 자, 그 다음 6번은 뭐다? 역시 일반 주택. 뭐 갖고 있어? 농어촌 주택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일반 주택. 농어촌 주택.
세 번째 줄. 농어촌 주택은 어디에 있는 거야? 수도권 밖이야. 안에 있는 건 아니야. 수도권 밖이더라도 시골에 있는 거, 읍면에 있는 거. 알아들었죠? 근데 여기 보세요. 농어촌 주택인데요. 귀농에서 갖고 있는 거야. 귀농. 부산에 하나 있고 귀농에서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귀농에서. 귀농. 이럴 때는 귀농은 투기할 수 있어. 부산에 집 하나 있는데 읍면으로 귀농해서 그럼 부산 집값이 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귀농주택을 취득하려부터 귀농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번 귀농이 들어가면 몇 년 이내?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팔아야 돼요. 자,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거라고요. 자, 칠판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일시적 2주택이 있죠? 일시적 2주택이 있잖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강의한 게 385쪽 박스로 나왔어. 별 딱 붙여 이거. 박스. 안 배운 거는 하지 마세요. 기본 강의니까. 안 배운 거는 이제 3, 4월 달에 이제 뭐다? 심화 강의 들어갈 때 배운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거 이전. 이게 뭐야? 일시적 2주택이야. 갭 투자하는 거야. 쉬운 말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거야. 주거 이전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사고 팔 때는 1년 경과해서 사야 돼요. 이거 뭐다? 1, 2, 3 법칙이야. 이거 1, 2, 3. 1년 지나서 신규를 사야 된다고요.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야. 원칙이. 그럼 팔아먹는 거는 어떤 주택을 비과세 받아? 종전 거를. 알아들었죠? 그럼 종전 거를 팔면은 여기 봐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리고 요건이 뭐다? 팔아먹는 거는 3년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나왔잖아. 양도하는 해당 주택만 양도일연제 몇 년 보유? 2년 보유. 단 조정 대상 지역은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2년 보유야.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2년 거주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동거복량은 몇 년? 10년? 옆에 뭐가 붙어? 먼저. 순서 안 따져? 혼인은 몇 년? 5년. 먼저. 그래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팔아먹는 주택은 양도일연제 몇 년 보유해야 비과세 받는다? 2년 보유. 자, 그 다음 이 수도권 밖이 7번을 안 하고 넘어왔네. 자, 382, 7번 좀 하고 가자고요. 하나 빼먹었어요. 382쪽 7번 뒤에 나와 있네. 자, 382쪽 7번 실수의 목적의 포인트가 뭐다? 수도권 밖. 수도권 밖에 가서 하나 샀다는 거예요. 자,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어디 가서 샀어? 수도권 밖. 지방 가서. 왜 샀어요? 미출고요. 질병 때문에. 근무상. 나왔잖아요.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소재를 하나 더 샀다. 하나 더 샀죠? 하나 더 샀잖아요. 그럼 집이 두 개잖아요. 그럼 역시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 그럼 일반 주택을 팔 때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3년 이내. 아무런 말이 없으면 3년 이내야. 근데 그 3년이 그냥 3년이 아니라 뭐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야. 졸업하면 졸업일로부터 3년. 지방으로 이제 전근 발령받았어요. 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질병 치료가 끝나면 질병 치료 끝날 날부터 3년. 그냥 3년이 아니라 뭐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은 하나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385쪽 나왔잖아. 수도권 밖. 왜 수도권 밖에 가서 주택에서 질병 치료, 근무상 형평.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고요. 이게 부득이한 사유예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그냥 3년이 아니라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에요. 자, 그 다음 상속받아서 2개가 됐다. 문화재 주택 2개가 됐다. 농어촌 주택 2개가 여기까지만 출제되는 거야. 3가지. 3가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지.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주택. 언제든지 일반주택 처분기한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단 가운데 귀농은 몇 년 이내에 팔아라? 5년 이내에 팔아라. 귀농은 5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상속 증여는 안 돼요. 알아들었나요? 증여는 3년 이내에 팔아야 돼. 상속받아 죽어야 일반주택이야. 증여는 안 되는 거예요. 증여받아서 2개가 되면 앞에 거를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혼인. 몇 년 차야 돼? 5년 이내. 반드시 옆에 뭐를 쳐야 돼? 먼저. 그 다음 동거복량은 몇 년? 10년 이내 먼저. 그 다음 농어촌 주택은 언제든지 뭐를 팔아야 돼? 일반주택. 일반주택 맞잖아. 연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부모로부터 증여가 아니라 벌써 틀렸잖아요. 그죠? 증여는 혜택이 없어요. 됐어요? 그다음 증여가 아니라 상속만 들어가는 거야. 증여는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이 없어요. 특례 규정은 상속만 있다. 그럼 상속은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주택. 그다음 특례 규정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이다. 자, 그 다음 5번 매수자가 등기지연이야. 잔금이 끝났죠? 등기지연. 공부상은 2개야. 공부상은 2개다. 그래서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점이 사실상 1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당연히 하나로 봐서 비과세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집이 2개야. 이거를 팔았어. 팔았는데 잔금이 끝나는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이 애를 팔 때는 요건이 충족되면 뭐 해준다? 비과세. 그러니까 공부상은 2채잖아. 그러니까 세법은 사실 판단을 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잔금을 받았다고 세무서에 입증하면 법은 몇 개로 모아서 하나로 모아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이제 하나인데 용어만 알면 돼. 쭉 넘겨봐서요. 자, 391쪽. 391쪽. 무슨 주택이 있다? 집이 하나인데 겸용주택이 있다. 상가주택이죠? 391쪽. 겸용주택이잖아요. 그죠?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점포잖아. 그럼 겸용주택의 처리 방법. 사회에서 뭐라 그런다? 점포주택, 상가주택이야. 그럼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팔아먹을 때는 면적에 따라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2층짜리 상가주택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주거용. 여기가 상가야. 상가용. 그럼 예를 들어서 60, 면적이 40, 주택이 크지? 그럼 전부 주택. 그럼 여기가 50, 여기가 50. 같죠? 같더라도 전부 주택이야. 근데 이거는 재산세 용어야. 같잖아, 같아. 같을 때는 따로따로 봐. 이렇게. 팔아먹을 때는 세제 혜택이 없어, 같을 때는. 그다음 양도소득세에서
상가주택을 팔아먹을 때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이야. 그래서 같거나 작을 때 여기 40, 상가가 크지? 이럴 때는 따로따로 본다. 여기는 뭐다? 전부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따로따로 봐요. 그래서 9억까지는 전부 비과세. 이쪽은 주택만 비과세. 상가는 집이 아니죠? 과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주택을 팔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1cm라도 클 때는 전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크거나 같을 때는 뭐다?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택은 비과세하고 상가는 과세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1번 나와 이게 법용어예요. 시행령. 주택면적이 나왔잖아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자, 그래서 뒤에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는 클 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자, 넘어가죠. 그래서 2번. 자, 양괄호 2번. 양괄호면 주택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전부주택으로 봐요. 이게 뭔 뜻이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같거나 작을 때는 어떻게 한다? 1번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로따로 보는 거야. 따로. 용어만 알면 돼요. 아니 법적 시행령이 어떻게 됐어? 겸용주택은 전부주택으로 본다.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 그러나 같거나 작을 때는 주거 부분은 주택이고 나머지는 상가로 봐. 이게 3번 출제됐어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이다. 그러나 작거나 같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이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상가는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같죠? 같잖아요. 그럼 양도세 어떻게 계산해?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과세한다고요. 응? 건축물 대장이니까 면적이 똑같아. 응?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 비과세로 가려고 고객에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가주택 파는데 딱 보니까 면적이 똑같아. 여기는 비과세, 여기는 과세하게 생겼어. 그럼 절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옆 가게 가니까 안 가르쳐 줘. 내 가게는 내가 자신 있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자격증을 따면 실무 강의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용은 뭐다? 상가주택을 팔 때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 같거나 작을 때는 어떻게 본다? 따로따로 본다. 왜 따로따로 본다? 상가는 과세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고가주택. 고가야. 고가. 팔아먹을 때는 고급이 아니라 고가주택은 밑줄 그어. 실지거래가액. 자, 양도가의 9억 초과야. 실지거래가액. 시험은 어떻게 나와? 기준시가하면 틀려. 실지거래가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거? 9억 초과. 실거래가액이 9억 초과예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9억까지는 비과세. 그러나 9억 초과되는 부분만큼만 과세한다. 절대 계산은 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1번 9억 초과 무슨 가격? 실지거래가액. 시험은 기준시가하면 틀려. 그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9억까지만 비과세야. 9억 초과되는 부분만 비율만큼 과세가 들어갑니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심화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알아두라고요. 자, 그래서 겸용주택 또 나왔다. 393. 겸용주택 나와 있죠? 나왔잖아.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알아들었어요? 크면 전체 주택이야. 그럼 전체 주택이니까 겸용주택도 9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가주택도 크면은 전체 주택이잖아. 그럼 9억이 넘어가면 모든 게 고가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용주택도 클 때는 전부 주택이잖아. 그럼 9억이 넘어갈 때는 고가주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가구. 다가구잖아. 건축법상 다가구는 원칙이 하나야. 알아들었죠?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야. 다가구. 다가구는 몇 층 이하로 지어야 돼? 3층 이하로 지어야지. 연면적은 전체 몇 제곱미터 이내야? 660 이내 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는 전체를 하나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봐. 전체를 하나. 그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얘기는 네 글자로 적어. 단독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이 얘기는 단독주택으로 봐서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이 넘어가면 과세하겠죠? 그래서 고가주택이나 겸용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9억이 넘어가면 무슨 주택이 될 수 있다? 고가주택.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 자, 칠판 봐요. 겸용주택 첫 번째,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1cm라도 크면 전부 주택이다. 9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뭐다? 기준시가하면 풀린다. 팔았잖아. 실거래가액 9억 초과할 때 세금은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 부분만 과세 들어간다. 그리고 다가구는 몇 개로 본다? 하나. 하나로 봐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